그러면 검사가 예를 들어 누가 잘못을 해서, 내 의뢰인이 잘못을 해서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. 이러면 실제로 판결이 징역 3년이 나오는 게 아니야.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. 근데 검사는 이제 판사가 아니고 이게 판사님한테, 재판장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바로 나한테 판결을 나오는 게 아니고. 변호사한테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맡기잖아. 음. 그러고 나서 일을 진행하면은 이게 그 변호사들이 쓰는 말 때문에 좀 헷갈려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. 많이 있더라고. 맞아.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?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좀 소통할 때 간혹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2번, 3번 물어본 그런 경우들이 한 2가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, 우선 첫 번째는 뭐 형사사건 피고인이 나오면 보통 우리 의뢰하고 같이 가니까 그런 일 잘 없지만, 민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만 혼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의뢰인한테 바로 이제 전화를 드린단 말이야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재판 잘 끝났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보통 의뢰인이 바로 말씀하시는 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? 이렇게 이제 바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.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내가 이제 한 기일을 어떻게 끝내고 그다음 실제로 판결이 나오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재판이라는 게 재판 잘 끝났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판결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면, 보통 이제 재판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서 재판 잘 마쳤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 의미는 변론기일, 그러니까 이제 민사사건으로 치면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, 그 변론기일이 잘 마쳤다는 그 의미야. 그 원고든 피고든 보통 이제 한 기일, 이제 재판 한 번을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, 그 1회 기일에서 재판이 다 마무리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,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, 간혹 있긴 하지만, 보통은 2회, 3회 정도 이제 재판이 보통 이제 진행이 되는데, 그걸 우리가 회당 하나를 그냥 기일이라고 해요. 그 기일 끝날 때마다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거고,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. 피해자라면은 이제 재판을 직접 참석하지 않으니까 형사는 이제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,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께 공판이 잘 끝났다고 전화드리면 뭐 판결이 나와서 가해자 뭐 몇 년 선고받았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, 공판이 그날 하루 이제 잘 끝났다는 거니까 이게 보통 한 2회, 3회 정도 계속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시켜 드리는 게 어려운 측면이 간혹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이 일단 사건을 심리하는 게 마무리되는 거, 그게 이제 변론 종결이라고 해요. 민사에서 변론 종결. 그러면 이제 변론 종결이 됐을 때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. 그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됐으니까 심리는 다 끝났고 이제 판결이 나올 겁니다. 그럼 또 물어봐.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? 또 물어봐. 그러면 그것도 또 아닌 게,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민사든 형사든 공판 심리가 끝나고 나서 보통 한 달 이상,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려. 그러면 실제 판결이 나오는 거는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한 달 정도 걸린다. 이제 이 부분도 좀 미리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두면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, 그리고 참고로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변론 기일날 또 연락이 오죠. 변호사님 어떻게 됐어요? 근데 그것도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, 이제 판결 선고 당일은 말 그대로 판결 선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변론이 필요 없고 해서 또 당연히 변호사들은 거기에 안 가. 그래서 바로 알 수가 없어. 바로 알 수가 없고, 요즘에 전자로 돼 있어. 전자로 이제 송달이 오기까지, 빠르면 당일날 오기도 하는데 뭐 그 다음날 오기도 하고, 그때까지 시간도 좀 걸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선고 당일날 변호사님 그거 모르면, 물론 뭐 사무직원이 가서 간혹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그게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, 설사 선고 당일날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그걸 모른다고 해도 그 변호사 잘못이 아니고, 실제 판결이 송달될 때까지도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,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, 2번째는 이제 우리 형사 의뢰인들하고 많이 겪는 일인데,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 피고인들이 내 의뢰인이면은 재판에 데리고 가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.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잖아. 뭐 몇 년. 검사의 구형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세요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이제 나중에 물어보시고 뭐 심지어 눈물 흘리시고 나중에 재판 끝나고 막 화내시고 이러는데, 쉽게 얘기해서 검사의 구형이라는 거, 형사재판에서 말 그대로 구는 구할 구자거든. 그러면 검사가 예를 들어
누가 잘못을 해서 내 의뢰인이 잘못을 해서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. 이러면 실제로 판결이 징역 3년이 나오는 게 아니야.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. 근데 검사는 이제 판사가 아니고 이게 판사님한테 재판장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바로 나한테 판결을 나오는 게 아니고 검사가 그렇게 구형을 하고 나는 나대로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의 변론을 다하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해서 법전에 써 있는 법정형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양형들이 다 반영된 선고형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다. 그러면 너무 우리 의뢰인들이 그 검사가 구형하는 그 형량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막 좀 이게 너무 그 판결 선고일까지도 아까 좀 전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. 그 시간까지 너무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상당 부분은 그 구형대로는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검사 입장에서 항상 최고형을 구형을 하게 돼 있거든. 그래서 지금까지 변호인이 이렇게 변론해준 그 내용들을 다 판사님이 참고해서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고 또 심지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, 검사의 구형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 의뢰인들이 좀 잘 이해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전체로 다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클라이언트 입장이면은 그래도 물어볼 것 같아. 이게 그치. 마음의 심리가 좀 답답하니까. 그렇겠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 이야기해준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.